제9호 태풍 종다리는 조금 전 제주를 지나 서해안으로 북상하고 있는데요. 큰 피해는 없었지만 하늘길과 뱃길이 차질을 빚었고 한라산 탐방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서귀포시 사계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항섭 기자, 태풍이 이제 지나간 것 같은데 현재 상황은 어떤가요? 네, 태풍이 제주를 지나가면서 거셌던 바람은 조금씩 잦아들고 있습니다. 연신 해안가로 밀려들던 파도의 높이도 낮아진 모습인데요. 오후 한때 강하게 내리던 비는 지금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제9호 태풍 종다리는 제주도 서쪽 해상을 지나 현재 서해안으로 북상 중인데요. 오늘 오후 제주는 태풍의 직접 영향권에 들면서 한라산 삼각봉에선 순간 최대 풍속 시속 108km의 강한 돌풍이 관측되기도 했습니다. 산간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리면서 한라산 삼각봉이 100mm의 강수량을 기록했습니다. 내일까지 제주 산지와 중산간에는 100mm 이상, 그 외 육상과 해안에는 30에서 8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제주에는 아직 태풍으로 인한 피해 신고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지만 항공기와 여객선 운항은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대한항공은 저녁 이후 항공편 수속을 중단했다가 태풍 영향이 예상보다 약해 수속을 재개했습니다. 하지만 연결편 문제 등으로 오늘 하루 동안 제주 기점 항공기 110여 편이 지연됐습니다. 또한 제주를 오가는 여객선은 오후 4시부터 모두 결항됐고 한라산 탐방로도 전면 통제됐습니다. 제주도는 오늘 오전부터 해수욕장과 갯바위, 방파제 출입을 통제하고 해안가에는 대피 명령을 내렸는데요. 태풍이 완전히 지나갈 때까지 비상 2단계 근무를 유지하면서 상습 침수 지역, 해안가 주변의 순찰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제주 서귀포시 사계항에서 MBC 뉴스 김항섭입니다. 태풍 종다리는 다행히 그리 강한 태풍은 아니어서 제주에 큰 피해를 남기지는 않았는데요. 태풍이 지나간 뒤에도 폭염은 이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앞으로 더 강한 가을 태풍이 올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조인우 기자입니다. 제주의 남쪽 바다에서 거대한 파도가 쉴 새 없이 밀려옵니다.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면서 먼 바다에서 온 물결이 수심이 얕은 해안에 부딪혀 너울성 파도를 일으킨 것입니다. 태풍이 가장 가까이 접근한 제주의 서쪽 해안에도 높은 물결이 일었습니다. 하지만 제주 서부 지역의 순간 최대 풍속은 시속 61km로 과거 제주를 강타했던 역대급 태풍들과 비교하면 훨씬 약한 편이었습니다. 태풍 종다리는 대만 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제주까지 빠르게 북상했기 때문입니다. 태풍 발생 위도가 고위도에서 발생을 했고요. 태풍이 생기자마자 지금 바로 하루 만에 이제 육지 근처로 오다 보니까 충분한 발달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해서 또 약해지기도 하고요. 태풍의 영향으로 비가 내렸지만 제주 북부에는 폭염주의보가 경보로 강화돼 낮 기온이 33도까지 올랐습니다. 태풍의 강도는 약한데 뜨거운 남풍과 함께 수증기를 밀고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태풍 종다리를 시작으로 태풍의 길이 우리나라 쪽으로 열리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현재 제주 바다의 수온은 30도 안팎으로 평년보다 2, 3도가량 높아졌는데 태풍의 강도도 그만큼 강해질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수온이 높아진 상태에서 이때 태풍이 이제 올라오게 되면은 더 강력한 태풍으로 발달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거죠. 그래서 보통 가을에 오는 태풍이 여름철 태풍보다 훨씬 더 강하게 지금 올라오는 경향이 있어서 기상청은 올가을에 서태평양의 수온이 높아지는 라니냐 현상이 나타나면서 더 강한 태풍이 빠르게 북상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MBC 뉴스 조인우입니다. 대규모 관광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런 일들을 사전에 막기 위해 제주도는 심의기구를 만들어 사업 계획과 변경을 심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7년 동안 열린 심의 결과를 전수조사해 봤더니 왜 이런 문제들이 생겼는지 이해가 갔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주시 애월읍 중산간 58만 제곱미터 부지에 추진하는 애월 국제문화복합관광단지 공사 현장. 사업비 4,900억 원을 투입해 국제아트미술관과 K-팝 공연장, 휴양 콘도와 호텔 등 숙박시설 335개 객실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는 2018년 사업을 승인하면서 부대 의견으로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설치하고 숙박시설은 마지막 단계에서 추진하라고 명시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숙박시설을 중심으로 공사가 이뤄졌고 미술관과 공연장 등의 휴양문화시설 공사는 지지부진한 상황. 사업자는 결국 사업 기간을 5년 더 연장해달라고 제주도에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심의위원회는 아무런 문제 제기 없이 사업 기간을 5년 연장하고 2026년까지 시지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해 보고하도록 조건부 의결했습니다. 시지구는 국제아트미술관과 공연장 등 휴양문화시설이 설치되는 부지입니다. 최초 사업 승인 당시 요구했던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설치하라는 조건이 지켜지지 않고 있는데도 별다른 제재는 없었습니다. 숙박시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착공 시기는 비슷할 수 있을지라도 준공은 그 이후에 된다라는 겁니다. 저희가 승인을 안 해줍니다. 제주도는 대규모 개발 사업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해 개발사업 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습니다. 회계와 법률, 관광, 도시계획, 환경 등 관련 분야 전문가 15명 이내로 구성해 사업 시행자의 투자 적격 여부와 투자 계획의 적정성, 사업 기간과 사업 계획 변경의 적정성을 심의하도록 했습니다. 사업 계획 변경을 심의하기 시작한 2018년 이후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회의 결과를 전수조사했습니다. 전체 심의 안건 81건 가운데 원안 의결은 22건, 조건부 의결 45건, 재검토 의결 10건 등 대부분 심의를 통과했고 부결된 경우는 4%도 안 되는 3건에 그쳤습니다. 조건부 의결로 통과된 개발 사업들은 제대로 부대 조건을 이행하고 있을까? 2018년 열린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 회의 결과입니다. 묘산봉 관광단지 사업계획 변경을 조건부 의결하면서 식물원 등 휴양문화시설을 우선 추진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2021년 심의에서는 사업기간 1년 연장 조건으로 다시 휴양문화시설을 우선하라고 요구했습니다. 1년 뒤 열린 회의에서도 사업기간을 1년 연장하면서 똑같은 조건을 부과했고 2024년 심의에서는 휴양문화시설을 2025년 말까지 착공하라고 했습니다. 6년 동안 부대 조건을 지키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제재 없이 똑같은 조건을 반복해서 요구했습니다. 공공성을 우선적으로 심의해서 보고 그 다음엔 사업자 측에서도 사업을 성공하게끔 하려고 심의를 합니다. 사업을 망하게 하려고 심의를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주도 개발사업심의위원회가 부대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사업자를 제재하지 않으면서 유명무실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업자 입장에서 해주려고 마음먹으면 어떻게든 가능한 그런 구조라는 거죠. 근데 그 변경하는 과정에서 도민들이라든지 도의회라든지 이런 견제 장치가 전혀 작동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주 쉽게 해주는 그런 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주도는 사업자 마음대로 사업 계획을 바꾸거나 사업 기간을 변경하지 못하도록 개발사업심의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견제 역할을 수행하기보다는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이 커지면서 제도 보완이 시급하게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코로나19가 다시 유행함에 따라 제주도가 감염 취약시설을 전수 점검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행정부지사 주재로 대책회의를 갖고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요양병원과 노인요양시설, 장애인 거주시설과 정신의료기관 등 감염 취약시설 125곳을 전수 점검한 뒤 점검 결과에 따라 컨설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도내 코로나19 치료제 재고량은 1,600명분으로 주간 최대 사용량 대비 10.41분을 확보해둔 상태입니다. 진보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내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추진과 퇴진 범도민 운동을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가족 비리 의혹에 대한 특검 등에 대해 21차례나 거부권을 행사했고 뉴라이트 독립기념관장 등 인사 참사가 이어지고 있다며 다음 달 28일 전국적으로 진행되는 윤석열 정권 퇴진 민중대회에 모든 당력을 쏟아붓겠다고 밝혔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22대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법정 수당과 실비가 넘는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 선거 사무원을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해당 사무원은 다른 선거 사무원 2명에게 개인 차량 유류비 등 활동비 48만 원을 법정 수당 실비 한도액을 초과해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수당을 초과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제주도는 상반기에 주택건설 등 각종 개발 사업으로 지가가 상승한 토지 425건에 대해 27억 원의 개발 부담금을 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발 이익 환수법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 개발 사업을 시행하면 정상 지가 상승분을 초과하는 개발 이익의 20에서 25%를 개발 부담금으로 부과하게 됩니다. 제주도는 개발 부담금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년까지 연기해주거나 5년 동안 분할 납부를 받아주고 있습니다. 의식을 잃고 쓰러진 이모를 보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조카가 경찰에 구속됐습니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지난 1일 제주시 1도 2동 자택에서 함께 사는 80대 이모가 쓰러진 것을 보고도 구호나 신고를 하지 않아 숨지게 한 60대 남성을 유기치사 혐의로 구속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또 이모가 숨져 시신이 부패하고 있는 방에서 치매를 앓고 있는 90대 어머니를 엿새 동안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손자의 신고로 출동해 시신을 발견했으며 경찰 조사에서 이 남성은 이모가 쓰러졌지만 괜찮을 줄 알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내일부터 12일 동안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2024 파리 패럴림픽에 제주 선수 2명이 참가합니다. 제주도 장애인 체육회는 배드민턴의 신경환 선수와 태권도 실업팀의 오원종 코치가 출전해 메달 사냥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신정환 선수는 2022 항저우 장애인 아시아 경기대회 남자 복식에서 동메달을 땄고 오원종 코치는 2013 소피아 농아인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획득했습니다. 물놀이 사고를 막기 위해 해수욕장이 폐장한 뒤에도 안전관리요원이 배치됩니다. 제주도는 다음 달 1일부터 15일까지 해수욕장 12곳에 안전관리요원 42명을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제주도는 9월 이후에도 해수욕장과 포구 등에서 물놀이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